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셨는지, 어 이 방송을 보셨는지, ABC 할 때, ABC 할 때 유시민 장관을 좀 다룬 적이 한 두 번, 아예 주제로 다룬 적이 있죠. 이 방송이 있고요. 이 방송이 있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깝게는 이 방송을 했죠. 유시민 선언과 조국하면서 이렇게, 예, 이 방송을 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매불쇼에서, 이 날이 언제였냐면,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되게 강단 있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장관의 눈빛이 되게 뭐 어떤 결심을 한 것 같다. 결심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낚시를 그만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 보셨죠? 회원 여러분, 유시민입니다. 저는 당분간 노무현 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해촉 요청했다. 알릴레오 복수도 6월 말에 중단한다. 뭐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대단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제가 이제 낚시를 그만두고 이제 강태공처럼 이제 본인이 나서셔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랑 같이 낚싯대를 뺏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던 방송이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게 불과 한 달이 안 됐던 방송이니까, 제가 여러분 사람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어떤 느낌이 그냥 문득 들었냐면, 그러니까 우리 방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언 방송으로 유명합니다. 막 조스트라다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완전 초창기 방송부터 이제 방에 방 벽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까지 다 기억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옛날 방송 다 아시고 했던 얘기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얘기들이 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불현듯 드는 오늘의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재단과의 결별까지 결심한 유시민. 그리고 이제 문조털레 유하면서 문재인을 폄하를 하는 걸 넘어서 이제 모욕을 하고, 어떤 역사를 다 이제 모욕을 하고 먹칠을 하고 아예 민주당의 역사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이탈시켜버리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노무현 재단에 대한 이제 공격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골적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앞장선 게 곽상원 의원이라는 게 너무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비극적이다. 제가 오늘 이제 물론 이제 뭐 곽상원 의원의 유족으로서의 어떤 뭐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곽상원 의원이 뭐 나쁜 사이다, 뭐 모자란 사이다, 나쁜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도 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유족들 마음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어떤 공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여지가 있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 곽상원은 사실상 어떤 되게 중요한 지점들은 아닌 거죠. 좀 중요한 지점들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어떤 좀 고민들이 됐냐면, 지금 주체가 있어 보여요. 주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산발적이거나, 아니면은 우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 그, 그냥 이제 발생한 비난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가 있고, 목적이 명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것을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의 결과로 인한 이익을 갖고 가는 사람까지,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구나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는 그 시기를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을 저는 기억을 한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거실에다가 대낮에 이렇게 소주상을 차려놓고
우시는 거 내가 처음 봤다 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어가지고, 그 광화문에 가서 이제 추모를 하러 이제 광화문에 갔던 그 기억과,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됐던 그 비극들, 민주 범진보 진영의 비극들인 거죠. 그게 이제, 어, 약 10년 정도? 9년이겠죠. 그게 이제 들이닥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때 그래도 되게 인상 깊었었죠. 제가 이제 21살? 20살? 이렇게 됐을 때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얘기도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뭐, 얘기할 건 아니죠. 아무튼.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었냐면, 저는 지금, 음, 지금 저 문조탈레어 하면서 이쪽 안에서 유이재명의 지금 행동들이, 어디까지 되게 유사하게 보이냐면, 저는 이명박 때, 그리고 박근혜 때 이제 밝혀냈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어떤 기획력과 자금력과 조직력과 그 물량을 쏟아내는 거, 뭐 등등등. 이 정도로 보여요. 오늘 그 물씬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의 어떤 공포심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곳의 주체가 밖이 아니라 그동안은 밖이었었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뭐 밈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그 막 일베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부가 된 거예요. 민주당 내부가 됐다.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아, 이게 저는,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할 말을 한다, 뭐, 속 시원하다, 딴 데서는 막 아끼는 말을 다 해주는 것 같아서, 막, 할 말 하는 막 방송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 되게 생각하는 거에 30%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생각하는 거의 30%도 얘기를 안 하는 거다. 근데 제가 너무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김대중 선생 타령을 하는 거는 제가 오바스러울 수 있으나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던진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무시하기 위해서 유이재명들이 김대중 선생 타령을 할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할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오늘 이제 노무현 요즘에 막 유이재명 그리고 막 엑스글 그다음에 당무 개입 혹은 당권 개입 혹은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막 그런 게 너무 혼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 재단과 여기 공격까지는 이제 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 노무현 재단에서 해초까지 하고 비평을 해야 할 결심을 해야 하는 유시민을 이제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큰일 났느냐. 이 공격의 방향과 주체성이 되게 동일해 보여요. 그리고 그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쓰고 있고, 위험한 방법을 쓰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준의 어떤 조직과 규모와 훈련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어떤 특정 사이트를 갖다가 굉장히 기획력 있게 쳐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뭐 장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자발적인 커뮤니티의 어떤 방향성이나 흐름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감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된다 정도로 이제 느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얘기를 나중에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이 날 것 그대로 여러분이랑 얘기를 좀 나누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어떤 느낌이 가장 강력하게 팍 하고 왔냐면, 저는 지금까지 주도권이라고 애써 포장을 해줬어요. 이것에 이제 당권, 그 다음에 뭐 재집권, 연임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개별적인 비판을 막 하고 했었지만 제가 그래도 이 뭐 자신의 권력의 연장이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애써 이렇게 판단했죠, 저도. 근데 제가 오늘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단의 모든 목적은 명백하다. 진영의 파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영이 파괴가 돼야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명백한 목적인 것 같은 딱 직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거냐면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밉다. 뭐 노무현 재단이 꼴보기 싫다. 아니면 노무현 재단을 앞에 두고 이제 유시민이 꼴보기 싫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어떤 1인으로 봤어요. 1인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인이 중심이 돼서 그 지금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룹들이 선택을 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진보 진영이 분열하면 안 되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떠고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정청래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오늘 느꼈던 공포심은 뭐냐면 이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그 악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행위들에 되게 악랄함이 느껴져요, 저는. 악함. 이게 뭐 단순히 권력을 갖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모욕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굉장히 악하게 모욕을 했고 그 윤석열 핑계를 대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 뭐 유시민 핑계를 대서 이제 재단을 공격하고 가장 사실 치졸하게 보이는 게 유족들이랑 재단이랑 싸우는 그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진영을 그러니까 진영 파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역사 파괴인 거예요. 역사 파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 피육 올리브님 전 살기가 느껴졌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그 오래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아들 것도 뭐 이렇게 지금 노고노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노고노 이거는 노무현 재단과 노무현의 유산은 이제 시민과 국민들 거다. 유족들이 온전하게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공적 활동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 뭐 이런 취지를 해가지고 입장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유족을 보고 싶지 않다 했잖아요. 유족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막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냥 그 괴롭히는 현상만 보고 그거로만 막 싸우고 있으면은 누가 괴롭히는지 왜 괴롭히는지 진짜 저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누가 이제 막 이제 저한테 엄청 친한 척 하던 접근해서 친한 척하고 뭐 물건도 훔쳐가고 이런 그 대학교 때 뭐 어떤 친구라고 하면 좀 웃기고 아무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뭐 제가 자취할 때 여자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되게 집도 자주 놀러 오고 막 하면서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성훈아, 왜 사람들은 다 너를 싫어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는 그 악의를 제가 되게 선의로 애써 이해를 했죠. 근데 갑자기 성훈아, 사람들은 왜 널 그렇게 싫어할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구나 알았더니 나중에 제가 뭐 집 바뀌거나 이랬을 때 제 SNS 아이디로 해가지고 막 가짜로 저인 척하고 막 쪽지 보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밝히고 해가지고 그 친구는 아예 그냥 그 동아리에서 쫓겨나고 막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릴 때 그게 누가 나를 굉장히 공격을 하고 이러면 가까운 사람한테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진영 간의 싸움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제 오늘 황희도 이사가 이렇게 막 뭐 유족들 그리고 이제 같은 진영이라고 하면서 막 이제 뭐 유족 이호맥 먹는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에 되게 상처를 받는 글을 이제 올렸더라고.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목적은 친근함이 아니거든요. 널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널 망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하는 걸 숨기면서 나는 널 파괴할 거야 라는 취지의 접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단박에 알아채고는 되게 좀 잘 대응을 했어요. 잘 대응을 했는데, 요즘 그런 이제 얼굴을 친구인 척하고 가면을 썼다가 갑자기 이제 그 등 뒤에서 칼을 찌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악랄한 마음이 드러나고 이제 이게 감추다 못해서 막 이제 막 확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차라리 당권이나 당파 싸움이나 뭐 당대표나 이런 주도권 싸움은 뭐 정당 안에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도 뭐 얘기를 했지만 뭐 김민석 뭐 다 욕하면 그러니까 욕하지 않진 않겠지만 너무 그걸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주체가 따로 있는데 엄한 사람들 욕만 막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장관이 해촉될 상황까지 오고 문재인 다음에 노무현까지 왔구나라는 그 과정이 예전에 이제 국정원 공작 사건 뭐 일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건 이제 판결로서 밝혀진 거잖아요. 뭐 노무현에 대한 그 미미나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심리 전문가들까지 이용해가지고 조롱거리를 만들고 이제 희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기작을 똑같이 어디서 보이고 있느냐. 민주당 안에서 그런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동현배가 누구야? 동현배? 동현배? 아직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댓글 못 봐요. 나중에 이제 쫓아내겠습니다. 자금 어디서 올까요? 뭐, 그런, 어쨌든, 뭐, 자금 얘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유의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세력이나 이 목적, 이 첨점이라고 하는 이것의 어떤 심리?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의 주도권을 잡자가 아니라 파괴를 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진보 진영이 파괴를 저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숨다 못해서 드러났구나. 근데 이쪽에서도 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뭐 저처럼 이제 좀 약간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좀 먼저 이렇게 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시민 장관도 저번에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근데 제가 하나 더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거를 사실 오늘 방송을 할까 하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좀 러프한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이 날것 그대로 드는 이 직감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행사, 그다음에 그 뒤에 반응, 그다음에 오늘 일련의 이제 과정들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뭘 바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동안은 뭐 연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새 질서가 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의 저 행위는 그러니까 새 질서구나. 그러니까 헌법도 바꾸고 이 모든 질서를 다 바꾸고 그 과정에서 파괴가 일어날지언정 그게 되게 오늘 느껴졌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아무리 악랄해도 돼. 악해도 상관없어. 파괴돼도 괜찮아라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게 느껴요. 그러니까 새 판이 아니라 스스로가 새 질서가 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어디 갔냐? 네, 한 명은 쫓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파괴인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발견하는 모습들은 이게 민주주의의 안정과 파괴의 내용들이 아니고 질서를 새로 만들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김대중 선생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격화를 시키는 이제 사실 평소 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영의 파괴가 목표였구나. 전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고는 오늘 큰일 났다. 제가 근데 저번에 이제 김용남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용남 바이러스라고 한 거는 제가 그 김용남 사태를 그냥 대부업 혹은 이제 그 막말의 논란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 불허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될 것에 허용을 다 해버렸다. 라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진보 진영이 누적적으로 쌓아왔던 가치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 정도를 넘어서 이제 모욕을 하고 파괴를 하는 그런 행위를 일관되게 했던 저것도 아, 이재명한테 줄 서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고 그게 온 당이 나서가지고 심지어는 뭐 정청래, 조승래 뭐 이런 사람, 조승래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막 그 짓을 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모양이니까 조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문재인과 노무현과 저 파괴까지 이제 서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국 대표는 굉장히 가소롭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뭐 대권 1위는 뭐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안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뭐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안 되고 이거는 절대 이제 그 어떤 검찰 개혁, 권력 개혁의 과정 일단락을 시켜야 된다.